안녕하세요. 리뷰 테스트 14회, 14회네요. 13회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전류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문제로 만든 거라서 이 문제는 좀 잘 해결하셨길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면적이 S인 도선 A하고 단면적이 3S인 도선 B가 같은 재질의 이제 금속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단위 부피당 내지는 단위 면적당 들어가게 되는 전자의 개수는 이게 같을 거예요. 그러면은 단면적이 S인 A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전자가 한 개 들어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단면적이 3S인 B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3개가 들어가 있는 셈이 되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 그럼 전류라는 것의 정의가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의 속력이 똑같으면은 요 3S짜리가 전류가 3배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요 3S짜리 B에서의 속력은 A 거 대비 3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간단한 문제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2번 문제는 다소 이제 약간 싫어하실 만한 그런 문제인데 요게 이제 약간 이제 요령을 부려가면서 풀이를 하는 방법도 있고 키리오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는데 얘는 이제 취지 자체는 저항에 대한 그 합성 하는 거를 좀 해보자라는 게 이제 취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저항 합성하는 거를 할 건데 뭐 직렬일 때는 더하기로 하고 병렬일 때는 더하기 분의 곱하기로 할 건데요. 이게 뭐 사람의 약간 이제 습관이 전원 장치가 쓱 보이면은 전원 장치에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합성을 하려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할까요?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거꾸로 전원 장치에서 먼 쪽에서 전원 장치 쪽으로 합성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는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꼭 전원 장치에서부터 저항들을 합성을 해야 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는 거를 한번 언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쪽부터 합성을 하게 되면 일단 이 R은 직렬이니까 3R이죠. 그럼 3R과 R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죠. 따라서 요 두 개만 먼저 합성을 해보게 되면 더하기 분의 곱하기니까 그러면 4분의 3R 이렇게 되죠. 그럼 요 4분의 3R과 얘가 직렬 구조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4분의 7R이 되겠죠. 그럼 4분의 7R과 얘는 병렬 구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더하기 분의 곱하기 즉 4분의 7 더하기 1분의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4분의 분모가 11일 건데 4는 이렇게 지워질 거라 11분의 7R이 될 거고요. 따라서 P점을 통과하는 전류 그러면 이제 전체를 하나의 저항처럼 생각할 수 있는 저항값을 구해놨기 때문에 총저항 분의 이렇게 전압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11분의 7R분의 V 7분의 11을 답으로 골라주십시오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키르요프를 연습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요쪽에 대해서 센스도 있고 원래 지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상당히 빠른 방법으로 푸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회로 쪽에 조금 난감함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의 노가다 하는 것도 해보긴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한번 그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질문은 A하고 B의 전이차를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럼 A점 전이 빼기 B점의 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전이차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게 A가 전이가 높으면은 플러스로 나올 거고요. B가 전이가 더 높으면은 값이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A하고 B점의 전이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요렇게 1옴짜리 R3 쪽을 따라가면서 읽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B까지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를 푼다라는 건 제일 단순하고 빠른 길을 찾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R3 쪽으로 즉 1옴에 걸리는 전압만 딱 읽어버리면 그게 제일 합리적이죠. 자, 그러면 키르요프를 이제 적극적으로 쓸 거고요. 자, 문제에 전혀 전류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전류를 좀 설정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럼 8V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I가 흘렀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쭉 가다가 A에서 나눠지잖아요. 그럼 뭐 이제 두 갈래로 나눌 거고 설령 이 2V가 지금 말고 이런 식으로 극이 반대로 나와도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호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이제 I1이라고 했으면 미지수는 가급적 적게 I-I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현재 키르호프로 읽을 수 있는 구멍이 조만한 거 2개, 크게 1개, 총 3개가 있을 건데 현재 내가 만든 미지수는 I와 I1 2개. 따라서 식은 2개만 있으면 되겠다. 그럼 이때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3개의 닫힌 회로 중에서 좀 단순하고 편한 게 어느 거야? 라는 거를 좀 봐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쵸? 근데 지금 작은 거 2개도 뭐 크게 유불리가 많지 않은 것 같고 큰 것도 더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래서 2인위로 큰 거 먼저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전원 장치에서부터 스타트를 끊으면서 읽을 건데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읽었으니까 플러스 8V 그죠? 그리고 이제 R1 읽는데 전류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I 곱하기 2옴 자, 쭉 가다가 R3 읽을 건데 내가 설정한 전류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I-I1에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고요. 근데 그냥 얘 R3, R4는 요 하나의 전류에 대해 가지고 순서대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씁시다. 곱하기 2옴. 직렬이니까 한 바퀴 돌아왔기 때문에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조만한 구멍을 두 번째로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역시 8V에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그럼 플러스 8 마이너스 I 곱하기 2 자, 이제 이쪽으로 가네 이쪽으로 그러면 2V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읽었으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R2 읽어줘야 되겠죠. 그럼 전류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I1 곱하기 2 요게 0이 될 거다. 요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걔같이 쓰면은 8 마이너스 4i 그리고 플러스 2i1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연산되는 게 있죠.
일단 숫자가 10이 되고요. 마이너스 2i,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i1. 굳이 약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더하기가 훨씬 좋거든요. 약분해서 굳이 돌아가지 않고요. 더해버리면 i1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럼 18, 그죠? 요게 6i. 따라서 i가 3A. 그러면 i1이 플러스로 나오나 마이너스로 나오나 한번 볼까요? 3이니까 대입하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되고 계산하면은 4가 되죠. 그죠? 따라서 i1 같은 경우가 2A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로 나오네요. 그럼 내가 설정한 방향 다 맞아요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만 따라가면서 읽겠습니다. A에서 제일 단순한 쪽으로. 자, 그럼 여기는 i-i1이라고 했기 때문에 3-2니까 1A가 요 제가 표시한 방향으로 그대로 흘렀기 때문에, 따라서 A에서 B로 읽게 되면은 요 R3 한 번만 읽으면 되는데 전류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1A 곱하기 1옴, 즉 마이너스 1V가 되거든요. 자, 요 얘기는 뭐죠? A에서 B까지 읽었어, 전위를. 그랬더니 1V 감소했어. 그러니까 A가 B보다 전위가 높아. 따라서 요 질문에 VA-VB는 높은 거에서 더 낮은 거를 뺐기 때문에 플러스로 나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1V 4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4번 문제는 직관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바로 이게 이제 등가 저항일 때 소비 전력이 최소가 될 거야 라는 거를 금방 인지하시는 전공 관련된 분들도 일부 계실 것 같고, 근데 이 문제의 취지는 어떤 그런 이제 스킬이나 아니면 직관력으로만 문제를 보자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 가끔씩 등장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라는 게 좀 더 강한 제 의지이자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통형 저항체를 준비를 했고요. 저항값은 4에 해당이 돼라고 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제 뭔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결하는 부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저항이란 아이가 비저항 곱하기 면적분의 길이 요렇게 되죠. 그래서 현재 그림 같은 경우라면은 P점까지의 길이가 L이고, 그럼 나머지 오른쪽에 P에서부터 끝점까지 길이가 3L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상황에서는 R과 3R이 이렇게 전류계가 연결되어 있는 요 접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분배가 된 배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즉 전류가 나눠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병렬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병렬이야 하실까봐 다시 보여드리면, 병렬의 특징은 뭐죠? 전압이 똑같다. 돌려서 읽으면 이 전압도 전원 전압, 돌려서 읽으면 이 전압도 전원 전압. 근데 전류는 다르죠. 저항이 다르니까. 따라서 이건 병렬 구조예요. 자, 아무튼 그럼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 접점의 위치를 P에서부터 쭉 Q까지만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항체에서 발생하는 소비 전력이 있을 겁니다. 저항은 전력을 소비하는 장치니까 그 소비 전력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가자면 어쨌든 이 선택은 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요 최소값에 대한, 즉 전력에 대한 식을 표현을 해봤더니 어떤 변수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돼. 그럼 일단 기본은 뭐죠?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그냥 그게 답이야 라고 얘기는 했었죠. 얘가 이제 거기 맥락에도 맞는 문제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게 이제 어디서 최소가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P로부터 X만큼 이동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왼쪽 부분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L 플러스 X가 되죠. 그 오른쪽 부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죠? 오른쪽 부분은? 그러면은 이게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3L-X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만큼이 3L이니까. 그쵸? 따라서 요 저항 같은 경우에 비저항과 단면적이 똑같으면 길이에 비례하잖아요. 왼쪽 부분에 R1이라고 할까요? 저항 값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원래 저항이 이제 4R이다. 근데 길이에 대한 걸로 들어가야 되니까 총 길이분의 현재 길이. 그게 얼마죠? L 플러스 X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리고 R2 같은 경우가 오른쪽 부분이요. 4R에 대해 가지고 총 길이분의 현재 길이 3L-X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키리오프를 쓱 방금 전에도 얘기를 초반에 했었었는데 써보시게 되면은 즉 요구멍 돌려서 읽었을 때 저항전압과 전원전압 같아야 되고 여기도 저항전압과 전원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둘 다 V가 걸려요. 그리고 전력은 내가 직관적으로 얼마의 전압이 걸린다를 알았기 때문에 R분의 V제곱을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총 전력은 당연히 R1 소비 전력과 R2 소비 전력을 다 더해준 값이겠죠. 그래서 써보시면은 여기가 4L분의 L 플러스 X 곱하기 4R 분의 V제곱. 아예 길다. 여기는 4L분의 3L-X 곱하기 4R 분의 V제곱. 아이고 길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일단 요 4는 어쨌든 지워질 거니까 지워놓고 할 걸 그랬다.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R분의 V제곱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L 플러스 X분의 1 더하기 3L-X분의 1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 자리를 이제 통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다. 왜냐면 분자가 지금 L 플러스 X, 3L 마이너스 X를 더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X가 지워지거든요. 그죠? 통분을 해버리게 되면 L 플러스 X, 3L 마이너스 X 분의 그죠? 따라서 분자 X는 현재 지워졌고요. 여기가 4L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뭐를 없앤 것 같은데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요 L은 없어진 게 아니죠. L은 이제 분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요 4L을 좀 앞으로 옮겨서 쓸게요. 그러면 여기가 4L 제곱 V 제곱이 될 건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R 상수고요. L도 상수고요. V도 상수예요. 그러면 어디만 지금 변수냐면은 제가 만든 것 중에서 X만 지금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요 자리가 최대 최소를 결정을 할 건데 분수네요. 분자는 그냥 1이고 따라서 이 분모 자리가 언제? 최대가 될 때 전체 값은 최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고 1, 2 정도였으면 이거 그냥 바로 하거든요. 얘 봐라. 그러면 이거 L 플러스 X 3L 마이너스 X 0이라고 해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L 하고, 그죠? 여기는 이제 3L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L과 3L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럼 이거 어떤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2차 함수고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L과 3L이 그냥 가운데예요. 가운데. 그죠? 그래서 그냥 L이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이제 살아온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산술기하 평균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해설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가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 이상이 돼야 돼 라는 건데, 특히 이제 등호가 언제 되는 거냐, 등호가 언제 되는 거냐,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요대로 한번 구성을 해가지고 x는 l이라는 걸 또 찾아놨고요. 별해를 통해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얘를 이용하는 것도 표현을 해놨고, 그리고 기본 탑재는 꼭 되어 있어야 되는 미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분수함수로 미분할 필요가 없고 분모를 그냥 미분을 하면 되잖아요. 그 분모를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도 x는 l이 나온다를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x는 이제 l일 때가 전체 소비 전력은 최소값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x는 l만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은 그냥 끝나죠. 그러면 이제 분모유 L 플러스 X, 3L 마이너스 X 같은 경우가 L을 넣게 되면은 2L과 2L이 곱이 되니까 4L 제곱이 되죠. 그래서 R분의 V 제곱이 된다. 해가지고 1번을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한번 이런 것도 해보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이제 5번 문제. 자, 요거 이제 축전기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난이도는 이제 한 개짜리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은 설명을 정확하게 여기를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난이도 별 2개로 한 거고요. 그 아직 안 한 부분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건데, 이 축전기라는 장치는 요거 이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다음 회차에서. 충전이 끝나면, 충전이 완료가 되면은, 충전될 때 어떻게 되죠? 양전하고 음전하고가 들어오죠. 즉 전하가 움직인다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전이 끝나면 더 이상 전하에 출입이 없죠. 전류가, 즉 충전이 끝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 라는 게 축전기라는 아이의 또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가서 완전히 충전을 시키게 되면은 요 P가 있는 라인과 Q가 있는 라인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요걸 이제 나중에 약간 이 도식화 해가지고 축전기랑 코일에 대해서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머리에 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음 회차에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른 거죠? 이렇게 흐른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질문은 뭐를 했냐면 전하량을 지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축전기 전기용량 곱하기 전압이죠. 전기용량 사실 좋죠. 다 똑같은데 요 안에 내부에 채워져 있는 유전율만 달라. 그래서 P는 그러면은 숫자를 가급적 살리는 게, 분수 안 만드는 게 뭐 좋긴 하니까 2C라고 하고 Q는 3C라고 하죠. 뭐. 그러면 이 문제풀이 핵심 뭐다?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라. 그거는 뭘로 구한다? 전압에 대한 관계는 웬만하면은 키리오프를 먼저 떠올리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Q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고 싶다. 한 바퀴 돌려서 읽으면 되죠. 따라서 A, B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Q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전류는 A, B, C 한 줄기로 쭉 흘러가게 되고 A, B, C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전체 전압 V가 되어야 되거든요. 즉 R에 걸리는 전압은 IR인데 A, B, C가 전류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2대 1대 3으로 전압이 걸리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 6분의 2V가 걸리는 거고요. B는 얼마? 6분의 1V가 걸리는 거고요. C는 6분의 3V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러면 Q에 걸리는 전압은 6분의 2와 6분의 1의 합이니까, 그쵸? 따라서 6분의 3V, 즉 2분의 1V가 될 겁니다. 그래서 Q를 먼저 했네, 내가. 그럼 Q에 쌓여있는 전하량은 전기용량 이제 3C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곱하기 2분의 1V. 자, 그 다음에 P에 쌓이는 전하량은 2C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B하고 C의 전압의 합이니까 6분의 4V네요. 즉 3분의 2V에 해당이 되죠. 근데 뭐 해라? Q분의 P를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깔끔하네요. 즉 2분의 3분의 3분의 4니까 9분의 8이다. 그래서 요거 안 되고 2번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 이것도 한 번만 더 지적을 하고 요거 잘 읽어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뭐분의 뭐를 구해라도 종종 출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선지 만드는 거 싫어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있기 때문에 문제 읽을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